안녕하세요, 드레입니다. 제 왼쪽에 굉장히 거대한 모니터가 있습니다. 딱 봐도 24인치, 27인치 모니터는 아닌 것 같죠? 여기 앞에 있는 모니터는 32인치의 4K 디스플레이 그리고 144Hz 주사율을 보여주고 있는 기가바이트의 M32U 게이밍 모니터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4K 해상도의 144Hz 딱 봐도 게이밍 모니터의 스펙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제품 크기도 굉장히 크고 출시된 지도 얼마 안 됐고 팬층도 굉장히 탄탄하게 보유하고 있는 기가바이트 제품. 멋지지 않습니까? 예. 자, 오늘은 이 제품을 사용해보고 어떻게 느꼈는지, 성능은 어느 정도인지 하나하나씩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Let's get it! 우선 디자인은 기가바이트의 모니터들을 봤다면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는 않은 모니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전체적으로 무난합니다. 굉장히 무난해요. 그리고 뒷판도 약간의 포인트들만 주고서 굉장히 단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면도 로고를 제외하면은 딱히 얘기할 만한 부분이 없죠. 베젤도 굉장히 얇은 편이기도 하고요. 정말 기본기를 보여주는 모니터라고 생각이 듭니다. 딱히 나무랄 건 없는데요. 저는 디자인이 조금 심심하지 않나, 이제는 기가바이트만의 색깔을 조금 더 보여줘야 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기가바이트의 프리미엄 브랜드 어로스 같은 경우는 한눈에 봐도 딱 어로스고, 일단은 정말 강렬한 디자인, 강렬한 RGB 사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누가 보아도 어로스 제품인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사실 기가바이트라는 로고를 이렇게 가리고서 보면은 이게 어느 브랜드의 제품일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긴 하거든요. 물론 지금도 굉장히 단정하고 좋긴 하지만 차세대 버전에서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기가바이트의 색채가 담긴 디자인으로 해석이 된 게이밍 모니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2인치 모니터답게 패키지가 굉장히 컸습니다. 들기도 당연히 무거웠고요. 크기도 굉장히 컸고 조립은 굉장히 편했어요. 일단 패키지를 열면은 바로 꺼낼 수 있기 때문에 이 구조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스탠드 두 개를 이제 조립을 해주고 나사를 조여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조립도 굉장히 편하고요. 뒷판에 홈이 있는데 그냥 바로 체결해서 꽂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은 정말 최고입니다. 저가형이라고 해서 좀 드라이버를 쓰는 그러한 모니터들이 많은데 이제는 좀 이런 방식으로 좀 편하게 가져다 줬으면 좋겠고요. 화면의 각도는 피벗 빼고 전부 다 지원되긴 합니다. 엘리베이션, 틸트, 스위블 이런 것들이 전부 되기 때문에 각도에서 아쉬움은 없긴 하지만 이렇게 굉장히 좋은 모니터를 세로로 봤을 때 그 맛이 있거든요. 이 피벗 기능이 지원되지 않는다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이게 왜 지원이 안 될까요?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이러다 부러지겠죠. 자, 그러면은 본격적인 성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 구성부터 살펴보자면 정말 알차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DP1.4 1개, HDMI 2.1 2개, USB Type-C 1개, 오디오 헤드폰 잭, USB 업스트림 각각 하나씩 있고요. USB 3.0 포트는 무려 3개나 지원됩니다. USB 포트가 많은 이유는 KVM 스위치가 모니터에 들어갔기 때문인데요. 이거는 OSD 설명할 때 얘기하기로 하고요. 이제 디스플레이 성능을 알아봐야겠죠. 우선 32인치 4K 해상도에 144Hz 주사율을 지원하고 있어서 끝판왕급 게이밍 모니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세격대부터 확인해보자 하면 sRGB는 측정 한계치인 100%, P3는 88%입니다. 8비트 플러스 FRC 방식으로 10비트를 구현하고 있고 표준 세격대는 아득히 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저들이 만족할 거라 생각이 들고요. 화면 밝기는 일반 모드에서 360니트, 대비는 910대 1 수준이었는데요. 대비값은 살짝 떨어지지만 오히려 화면 밝기는 스펙시트보다 더 높게 나왔죠. 그리고 감마 2.2 값과 흡사한 그래프로 인해 실제로 감마 2.2를 세팅하고 컬러 작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캘리브레이션을 따로 할 필요 없이 바로 활용 가능하다는 점도 상당히 인상적이었고요. IPS 패널이니 당연히 B쌤은 존재합니다. 정확하게 하단에 2군데, 좌측에 1군데가 보였는데요. 육안으로 확인해보면 카메라보다 훨씬 덜 보입니다. 이거는 제가 잘 보이게끔 촬영을 한 거고요. 흰 배경에서도 녹색 번짐이 보이거나 흰색이 균일하지 못하거나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색상 정확도는 역대급 수준인데요. 모든 영역에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최대 밝기에서 이렇게 정확하다는 건 이 모니터가 게이밍 모니터인지 컬러 작업을 위한 모니터인지 분간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IPS의 장점인 깔끔하고 화려하면서도 정확한 색상과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B쌤 등을 억제해서 기가바이트의 패널에 대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거 게이밍 모니터잖아요. 너무 좋은데요? 이제 M32U 모니터로 게임을 해보면 4K가 주는 미려함, 144Hz의 부드러움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확실히 2021년에 들어와서 FHD는 빡겜러나 엔트리급 사용자들을 위해 가성비가 좋게 만들어서 판매가 되고 있고 QHD 해상도를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스펙이 상향 평준화되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RTX 3080 이상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예 모니터도 4K로 한방에 가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하이엔드 유저를 위한 모니터다 보니 성능도 그렇고 가격도 그렇고 확실히 다른 포지션이었습니다. 32인치의 거대한 화면에 미려한 해상도, 부드러운 주사율, 거기에 정확하고 화사한 색감이 더해지니 이거 게임할 맛 나더라고요. 물론 실력은
기가바이트라는 브랜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데스크탑 제품들도 전부 기가바이트로 통일하잖아요. 거기에 모니터까지도 맞추면 완벽하게 플렉스 한 거죠 뭐. 이렇게 성능이 좋은 모니터다 보니 하이엔드급 그래픽카드가 아니라면 반드시 옵션 타협을 했어야 됐는데요. RTX 3060 Ti 그래픽카드도 풀옵션으로 돌리면 144프레임 방어가 안됩니다. 진짜 4K 144Hz는 하이엔드급 스펙으로 돌리거나 그게 안된다면 옵션 타협을 반드시 해야 원활하게 구동이 가능한 만큼 데스크탑 성능이 빵빵해야 되고요. 그리고 M32U와 형제기라고 할 수 있는 어로스 FI32U의 인풋렉을 알팅닷컴에서 체크해본 결과 10ms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키보드나 마우스에서 전달되는 신호가 10ms만큼의 지연 시간을 갖는다는 얘기인 건데요. 하이엔드 게이밍 모니터의 인풋렉이 5ms 이하인 것을 감안한다면 조금은 늘어지는 인풋렉이 생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공식적으로 프리싱크 프리미엄 프로가 지원되며 어댑티브 싱크, G싱크 호환 인증은 받지 않았습니다. 물론 엔비디아 제어판에서 G싱크 호환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을 확인했지만 적용이 되는 것과 공식 인증을 받은 건 조금 다르죠. 적용은 가능하다. 요 정도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모니터 스피커는 요즘 없애는 추세인데 달려있으니까 괜히 막 반갑고 그러더라고요. 볼륨 100%로 놓고 들으면 확실히 쩌렁쩌렁합니다. 소리가 작아서 못쓰겠다, 잘 안들린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안 나올 거고요. 다만 먹먹한 소리가 들렸는데요. 답답한 소리는 모니터 스피커 특성이기도 해서 전용 스피커나 헤드셋이 없을 때 가볍게 활용할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OSD는 좋습니다. 조그 셔틀이 있어서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하고요. 한글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쉽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고 메뉴에 따라 움직이면 쉽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매뉴얼을 보거나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고 바로 사용 가능할 테고요. 요즘은 워낙 OSD 설정이 좋아져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기가바이트 M32U의 특징이라고 하면 KVM 스위치 버튼이 있다는 건데요. M32U에 여러 디바이스를 물려놨다면 각 디바이스마다 마우스와 키보드를 일일이 연결해 가면서 조작을 해야 하지만 KVM 스위치가 있다면 하나의 마우스 키보드만으로 원하는 디바이스를 조작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건데요. 그래서 이름도 키보드, 비디오, 마우스의 앞글자를 따서 KVM이라고 합니다. 안 쓴다고 해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훨씬 낫죠. 네, 이렇게 기가바이트 M32U의 디자인부터 해서 조립 방법, 패널 테스트, 게임 플레이까지 해봤고요. 일단은 상당히 좋은 모니터라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웬만한 스펙은 다 때려박았고요. 아쉬운 부분이 몇 군데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그 게이밍 모니터라는 본질에는 굉장히 충실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하이엔드 유저를 노리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 수요는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스펙이 좋아요, 구매하세요, 아니면 스펙이 좀 별로예요, 구매하지 마세요, 이 정도의 레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를 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제가 사용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이 피벗이 지원되지 않는 거 되게 소소한 거긴 한데 저한테는 조금 아쉬운 부분으로 다가왔고요. 두 번째는 이 제품이 어로스의 FI32U 그 제품과 같은 패널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제품이 아쉬웠던 점이 뭐였냐면은 응답 속도, 인풋렉이죠. 인풋렉이 조금 길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ms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1000분의 1초로 왔다 갔다 하는 게임에서 이제 100분의 1초 정도로 응답 속도가 생기게 되면은 정말 민감한 사람들은 알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가바이트가 이제 빨리 수정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출시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대응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만 빨리 좀 대응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이 모니터 성능 자체가 워낙 좋다 보니까 웬만한 스펙으로는 이걸 제대로 굴리기도 힘듭니다. 4K 해상도에 144Hz이기 때문에 웬만한 컴퓨팅 파워가 갖춰지지 않은 컴퓨터라고 한다면은 이 모니터의 스펙을 절반도 못 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세 가지의 아쉬움이 있고요. 그거 외에는 다 평균 이상을 훨씬 상회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IPS 패널부터 화면 밝기도 순수하고요. 사격대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브랜드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조립 방법도 굉장히 편했고 여러 가지 부가 기능들, OSD죠. 그런 것들도 굉장히 편했기 때문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인풋렉 이런 것만 펌웨어를 통해서 개선을 조금 더 해준다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평가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버전은 디자인도 조금 더 개선을 해주면 좋겠고요. 네,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어로스 FI32U보다 조금 더 저렴하긴 하지만 거의 비슷한 성능을 내어주고 있는 기가바이트 M32U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전 다음에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이 제품 기다리신 분들이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인풋렉 요게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그것만 빨리 펌웨어로 수정해 준다고 하면은 저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